제가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불고님한테. 제가 진짜 부동산 투자는 자신 있거든요. 예, 남들 빌라 팔기 어렵다라고 하는데 저는 1년에 4-5개도 팔아봤어요. 예, 이게 왜냐면은 뭐 금매나 경매로 잡게 되면 마진이 있다 보니까 뭐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닌데 근데 제가 이렇게 해서 번 수익을 다 어디다 쓰냐? 주식으로 다 날려요. 그래서 주식 초보 투자자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조언 같은 게 혹시 있나요? 그렇군요. 근데 제가 아까 부동산 투자 관련 조언을 들으면서 느낀 게 이게 근본은 같구나. 투자니까. 그렇죠.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이게 근본은 같구나 하는 거를 느꼈어요. 단지 이제 다른 특성이 있다 보니까 차이는 있는데 근본은 같다는 거. 그래서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직접 공부를 해야 된다. 직접 해야 된다. 공부도 직접 해야 되고 판단도 직접 해야 된다. 아까 이제 그 부동산 얘기할 때도 얘기하셨지만 뭐 전문가의 판단을 그대로 따라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의 발전이 없어요. 만약에 내가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정이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잘 되면 잘 된 대로 좋은 거지만 그게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나는 굉장히 소중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프로세스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게 실적이 좋아지고 배당이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했는데 전혀 다르게 사업이 진행이 되네. 전혀 다르게 산업이 진행이 되네. 뭐 산업이 아예 이렇게 바뀌어버리네. 아니면은 뭐 경영진이 아예 망쳐버리네. 이런 식으로 내가 얻게 되는 게 있거든요. 배우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내가 다음번에 투자 판단을 할 때는 그 투자 판단의 레벨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내가 판단한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지만 그게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은 내 투자 실력은 굉장히 레벨업이 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뭐 1,000만 원 투자하기도 두려울 수 있고 뭐 100만 원 투자하기도 두려울 수 있지만 이렇게 차근차근히 자기가 판단을 하면서 투자를 하고 시드를 늘리다 보면은 이게 1,000만 원 투자해도 이제 마음이 안정되고 나중에는 그 1억이 넘어가도 안정이 되고 나중에는 뭐 5억이 넘어가도 안정이 되고 나중에 뭐 10억이 넘어가도 안정이 되는 이렇게 차근차근히 레벨업을 하려면은 결국에는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판단을 하고 투자를 해야 돼요. 그 결과도 오롯이 자기가 받아들이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또 오답 노트 작성하듯이 또 이제 오답에 대한 좋지 않은 결과에 대한 복기를 하면서 내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제가 블로그 보니까 그 배당금을 4천 몇백만 원 받으셨더라고요. 네, 2022년에 총 배당금이 4,200만 원이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드 금액을 환산해 보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던데. 그렇죠. 계산이 되긴 하죠. 대략 어느 정도 내가 투자했다라는 걸 뭐 여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얘기해 주세요. 얼마죠 정확히? 일단 뭐 정확히는 뭐 바뀌기 때문에 정확히는 뭐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일단은 10억은 넘어가죠. 2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아니요, 20억 가까이는 아니고요. 10억 뭐 10억 초반, 초중반. 그러면 물어볼게요. 한 10% 넘게 떨어지면 하루 아침에 멘탈 나가죠? 아니요. 안 나가요? 네, 멘탈이 난 나가던데. 제가 코로나 때 2020년 코로나 때 정확히 50%까지 하락이 됐어요. 마이너스 50%를 봤어요. 이미 뭐 마이너스 50%를 봤는데 그때뿐만이 아니고 2013년, 2014년도 있었고 2007년,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도 있었고 뭐 40-50% 마이너스 40-50%는 지금까지 3번 정도 봤어요. 코로나 포함을 해가지고.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직접 그 공부하고 판단하고 그 결과를 내가 오롯이 받아들이면서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게 제가 2007년, 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그 큰 하락을 겪을 때는 제대로 대응을 못했어요. 저도 그때 굉장히 두려웠고 두려웠는데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게 회복이 되니까 회복이 되면서 마이너스 40% 50% 이상까지 떨어졌던 손실률이 줄어들면서 점점 이제 플러스 0%에 가까워지니까 이제 이거 빨리 탈출해야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냥 팔아버린 거죠. 팔아버려서 결국에는 그 이상으로 이제 수익을 그 이상으로 상승한 그 수익분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그때도 경험하고 2013년도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번 코로나 때 뭐가 달랐냐면은 마이너스 40% 50%까지 떨어졌지만 제가 그때 든 생각은
나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현금이다. 내가 최대한 지금 현금을 어떻게든 모아서 지금 이렇게 저가로 떨어진 이 좋은 주식들을 더 사야 된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물론 이제 돈 벌 수 있는 일들도 많이 했지만 집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거는 다 팔았어요. 집에 있는 돌반지 같은 거 이제 다들 갖고 있잖아요. 돌반지 같은 것들 다 팔고 그때 이제 그 이빨 치료한다고 그 금리를 이제 달았었는데 그 폐금이 주잖아요. 이 치료하고 나면 기존에 있던 거 못 쓰면은 이제 갖고 가시겠냐고 물어보고 주잖아요. 이제 그것도 팔고 그 폐금 매입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비싸게 매입하는 데를 찾아가지고 팔고, 그래도 이제 뭐 당근마켓 같은 데서 이제 어쨌든 집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필요 없는 현금화할 수 있는 물건들은 다 팔아가지고 그때 이제 계속 투자를 했죠. 네. 뭐 그리고 그 이유는 아시잖아요. 그 이후에는 급격하게 하락했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그때 이제 자산이 펌핑이 한번 또 됐었죠. 그런 것처럼 지금도 내가 이게 충분히 공부되어 있는 기업이고 나에게 갈수록 많은 배당금을 가져다줄 좋은 기업이라는 데 확신이 들면은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게 내가 손실이 더 커지네 라는 두려움보다는 이거 더 사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살 현금을 어디서 끌어오지? 그러니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스스로 공부하고 투자하고 그 결과를 온전히 이 체감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한번 이제 그런 경험치가 있으면 일단 어느 정도는, 그리고 그런 이제 하락에 대한 경험치가 경험이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거기 휩쓸려서 이제 지도세도 모르게 없어진 분들 되게 많거든요. 사실. 그러면 그게 경험이 아니고 평생의 아픈 이제 상처지요. 그렇죠. 근데 이게 버티고 살아남으신 분들한테는 경험치고,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아마 어떻게든 지금은 그러한 이제 하락장이나 이렇게 왔을 때도 버틸 수, 이미 근데 차익형이 아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이제 토대는 돼 있으신 것 같고요. 근데 거기다 더 이제 한술 더 뜨는 거죠. 근데 그것도 조금 제가 보기에는 블랙스완 이제 한번 닥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술 더 뜨셔가지고 현금화해서 이제 저가죠. 저가된 거를 샀다. 뭐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경험과 그리고 그 하락장을 버틴 이런 지금에 있는 불곰님 아이덴티티의 이제 승리죠. 사실은. 사실은 맞아. 그 지금 피어스님 말에 좀 공감이 되는 게 이제 버티고 살아남은 사람들한테는 경험치가 되고, 그렇죠. 이게 시장에서 사라진 사람들한테는, 사장된 사람한테는 그냥 아픈 기억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공통점이 지금 방금 전에 불곰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항상 시장에 머물렀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드리고 싶은 조언이 무리한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말아라. 무리한, 정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투자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뭐 저랑 이제 같은 기업에 투자를 하기도 했고 뭐 정말 좋은 많은 수익을 냈던 그런 투자자분들도 계신데 무리한 레버리지를 사용했다가 한 번에 시장에서 아웃되는 사례들을 몇 번 봤거든요. 직접 그런 사례들을 보니까 전 레버리지를 사용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레버리지, 이게 그 정리매매가 될 수 있는 그런 레버리지는 사용을 하지 않아요. 사용을 하지 않고 혹시나 이제 뭐 주가가 정말 엄청나게 폭락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사업을 잘 이어나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이제 확신이 드는 그런 기업들의 주식만을 사는데, 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정말 재무 상태가 안정적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계속 꾸준히 소비를 할 그런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그런 경제 위기 이런 게 왔을 때 오히려 더 좋아요. 왜냐하면은 사업 모델이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경제 위기가 와도 어느 정도의 사업 실적을 유지할 수 있고 기존에 갖고 있는 이 여유로운 현금으로 시장의 경제 위기를 버티지 못하고 나온 다른 경쟁사 매물들을 다 걷어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기업들은 경제 위기를 한번 겪고 나면은 오히려 더 좋아진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은 부동산에도 일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수도권 레버리지는 레버리지도 뭐 그런 이제 하고 필수제에 이제 기반을 둔 우리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수도권 외곽이라고 제가 약간 폄하하고 하긴 했는데, 그런 데는 경제 위기나 이렇게 왔을 때는 임차 수요가 소폭이 아니라 좀 제법 느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싼 데를 찾다가 이제 빌라도 그렇고 그렇게 임차 수요가 더 커져요. 이제 경제 위기가 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돈을 좀 못 버는 상황이 되면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주식도 약간 그런 부분을 보고 매수를 하면은, 주식은 저는 잘못하면 100% 잃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다른 측면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이제 불곰님이나 이렇게 뵈면서 네이마님 마찬가지고 상당히 다른 시각에서의 그런 관점들을 듣고 보는 것은 제 뇌에도 되게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건 맞거든요. 아, 저렇게도 어프로치 할 수 있구나. 이것들은 상당히 저는 지금 뭐 이런 시간이 귀하고 뭐 그런 생각이 계속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얘기하고 싶은 게 또 있네. 주식은 종이가 아니고 기업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주식을 트레이딩을 하다 보니까 네. 그냥 단순히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파는 그런 이 트레이딩, 그러니까 시세 차익을 낼 수 그렇죠. 있는 그런 그냥 이 종이 쪼가리로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주식은 실질적으로는 그 기업이잖아요. 기업.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뭐 LG 뭐 이런 그런 기업이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기업들은 사회에 굳건히 뿌리를 받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사업을 해나가면서 성장을 해나가는 기업들인데 그 기업을 봐야지 이거를 그냥 이 종이 쪼가리가 오늘 얼마 오르고 내일 얼마 내리고 그래서 내가 얼마 손실이고 얼마 이익이네 이걸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러니까 주가하고 시세 차익을 타겟으로 투자를 할 게 아니라 사업을 통해서 나에게 앞으로 10년, 20년 가장 안정적으로 가장 많은 배당금 수익을 가져다 줄 기업이 어딘지를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기업의 상태, 이제 뭐 자산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실적은 어떻게 되고, 현재 주가 대비 배당금 수익률은 어떻고, 그리고 앞으로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 팔고 있는 이 제품과 서비스들은 앞으로 얼마나 어느 정도의 속도로 성장을 해나가서 배당금 수익이 얼마나 빠르게 늘어날까를 다 온전히 스스로 공부를 해야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런 것들은 우리는 이미 이제 경험치가 있고 투자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피상적으로 들릴 수 있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쉽지 들고요. 않죠. 예, 이렇게 우리가 총론적으로 일단은 얘기를 했는데요. 향후에 계속해서 더 디테일한 것들을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정말 사실은 디테일한 것들은 영상에서는 그렇게 얻기가 쉽지는 않고 우리도 얘기하기 쉽지 않고 대신에 그러한 것들이 각자 이제 블로그나 글로 기반이 된 채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채널들을 링크를 함으로써 이제 공유하는 그런 식으로 좀 해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영상으로도 약간은 이제 초보적이지만 또 디테일하고 입체적인 것들을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일단 이렇게 오늘 마무리할까요? 네. 마무리하시고